심근경색 환자의 대부분은 고지혈증으로 진단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심근경색이 발생한 한국인 환자를 조사한 결과 전통적인 LDL 중심 진단으로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이 있었던 비율은 불과 13% 정도였고요. 나머지 80% 이상은 이상지질 혈증을 진단받은 적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동맥경화가 단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를 중심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무려 8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는 진료 분야이자 이 혈관 덩어리인 신장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많은 신장병, 당뇨병 환자들이 그 병 자체보다도 혈관이 망가져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제로 내 혈관을 좋게 하는 혈관을 뚫어주는 음식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와 논문에 기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신장 관련 질환을 진료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식이요법입니다. 이 식이요법을 하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이 대부분은 6개월 이내에 실패합니다. 바로 완벽주의 때문인데요. 제가 진료하는 신장병도 결국 심혈관 문제로 사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식이요법을 지키시려고 정말 노력을 하십니다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 완벽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금방 포기하는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100% 완벽한 식이요법을 평생 지키는 것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내 식생활에 이 하나씩 추가하는 게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상에서 검증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뇌혈관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동맥경화는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뭐가 좋은 음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맥경화 첫 번째 단계는요, 혈관 내피의 손상인데요. 혈관 내피란 혈관 안쪽을 쌓고 있는 포장지 같은 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 내피의 기능이 바로 혈관 기능을 대표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나 산화질소와 관련해서 혈관 확장 등을 통해서 혈류를 조절하는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손상이 되면 이 혈관이 유연하게 작동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손상된 혈관 내피로 LDL이 침투하는 건데요. 이때 LDL은 이 작고 조밀한 형태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이 작은 입자가 혈관벽에 더 잘 박히고요. 산화에도 더 취약하거든요. 예전에는요, LDL 콜레스테롤 약만 봤는데 최근에는 LDL 입자의 개수가 더 정확한 위험 지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입자 개수를 측정하는 아포B 수치가 훨씬 중요해졌어요. 아포B는요, LDL 입자 하나하나의 개수를 셀 수 있는 단백질 표지자인데요. 모든 LDL 입자 표면에 이 아포B가 정확히 딱 한 개씩 붙어 있거든요. 또한 아포B는 가장 중요한 LDL 입자뿐 아니라 VLDL, IDL, LPA와 같은 모든 동맥경화 유발 입자에 정확히 한 개씩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혈관의 동맥경화 유발 가능성을 기존 LDL 수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혈관벽에 침투한 LDL 입자는 산화 스트레스와 만나면 독성을 띤 산화 LDL로 변질이 됩니다. 이때 비상사태를 감지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산화 LDL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면역세포들이 오히려 염증을 더 키우고 플라크를 더 키우는 비극을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인체의 산화 스트레스가 높고 염증이 많을수록 이 무서운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신장병,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혈관이 더 빨리 손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 동맥경화가 쉽게 생기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식단은 이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아포B 입자의 감소, 전신 염증 완화, 산화질소와 관련된 혈관 내피 보호, 면역계의 과잉 반응 진정이라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식이와 생활습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음식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짜야겠죠. 제일 먼저 앞에서 말한 4가지 목표를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하는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견과류. 그중 최고는 호두입니다. 유럽 식품의약 안전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호두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돕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가 견과류 중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입니다. 한 줌 약 28g에 들어있는 양이 다른 견과류 10배 이상이에요. 여기에 산화질소 생산에 직접 재료가 되는 L-아르기닌도 있고요. 장내 세균이 강력한 항염 분자로 바꿔주는 폴리페놀까지 갖췄습니다. 실제 호두의 효능은 여러 임상시험으로 직접 입증이 됐습니다. 호두를 4주만 먹어도 위팔동맥의 내피의존성 혈관 확장 능력이 향상이 됐고요.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DL 입자수와 작고 조밀한 SD-LDL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요. 권장량은 하루 30g인데요. 이게 딱 한 줌 정도입니다. 다만 열량이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많이 먹기보다는요, 이 다른 음식에서 먹는 지방 섭취를 호두로 대체해서 열량을 조절하면 효과를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호두는 산패가 빠르니까요. 냉동 보관, 개봉 후 1, 2개월 이내에 전부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귀리입니다. 이 귀리는 혈관 내피 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 식품인데요. 2026년 1월에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이틀 동안 이 칼로리 제한을 하면서 귀리를 단독으로 먹은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이 10%나 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귀리를 끊고 나서도 무려 6주나 지속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났을까요? 그것은 귀리 속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요, 물에 녹으면 끈적끈적한 점성 물질로 바뀌는데요. 이 수용성 섬유질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꽉 붙잡아서 그대로 대변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담즙산을 베타글루칸이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건데요. 원래 이 담즙산은요, 95%가 재흡수가 돼서 콜레스테롤로 재활용이 되는데요. 이 재활용 과정을 귀리가 딱 끊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간은 콜레스테롤 재활용을 못하니까 부족해진 콜레스테롤을 우리 혈액 속에서 끌어오게 되고요. 결국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연구를 해보니 하루 3g의 베타글루칸, 즉 하루 40g의 귀리를 먹으면 LDL 수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중요한 아포B 수치도 감소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제3의 효과가 관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장내 미생물이 귀리를 분해 만드는 페놀 대사물, 특히 DHFA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DHFA가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고 귀리가 장내 미생물을 좋게 만들어서 그 효과가 6주 후까지 지속됩니다. 즉 귀리는 단순 식이섬유 식품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을 통한 천연약물 생성 시스템으로 작동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 생활에 응용할 수도 있는데요. 명절 때 이것저것 과식하신 분들 딱 이틀만 귀리와 야채만으로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물론 칼로리는 적당히 줄이셔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6주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귀리 속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장내 세균에 의해서 단쇄 지방산이라는 항염증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또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식품들 중에서도요, 이런 귀리의 식이섬유 장점을 극대화한 더 강력한 식품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세 번째 식품인 차전자 피입니다. 차전자 피는 미국 식품의약 안전청 FDA에서 귀리와 함께 콜레스테롤과 심장병 위험을 낮춰주는 식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차전자 속 이 강력한 식이섬유는 아라비노 자일란인데요. 귀리의 베타글루칸보다 이 더 점성이 높아서 더 강력하게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배출을 시킵니다. 또한 아포비 수치를 무려 7%나 감소시키고요. 그래서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수치가 걱정이 되실 때 추가적으로 드시면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하시더라도요, 차전자피를 추가해서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더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또 귀리
밀리와 마찬가지로 장에서 단수의 지방산을 생성해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뇨지표인 당화혈색소를 약 0.7 정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또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이 배변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도 많이들 드십니다. 종합하자면요, 이 차전자피는 변비 해결, 콜레스테롤 감소, 혈당 조절을 동시에 하는 거의 유일한 옵션입니다. 그런데 이 차전자피를 잘못 먹고 응급실에 간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차전자피를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경우에 식도나 장이 폐색돼서 병원에 실려간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차전자피는요, 물을 만나면 그 부피가 무려 10배나 커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차전자피를 먹으면 뱃속에서 10배나 부풀어 올라서 소화관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실 때 5g 내의 차전자피를 반드시 물 250g과 함께 마셔야 합니다. 또는 차전자피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맛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깨, 해바라기 씨 속에 많은 식물성 스테롤입니다. 이 식물성 스테롤은요,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아주 비슷해서 딱 봐도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될 때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과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야 할 문 앞에서 이 식물성 스테롤이 대신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이후에야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와야 하는데 식물성 스테롤이 잘못 들어왔구나, 비상이다 하면서 이 식물성 스테롤을 다시 쫓아내 버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콜레스테롤은 못 들어가고 엉뚱한 식물성 스테롤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 덕분에 콜레스테롤 흡수가 안 되고 혈중 농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음식에는 이 식물성 스테롤이 매우 적은 양이 들어있어서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용량인 2g을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참깨로 먹으면 하루에 약 300g을 먹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참깨를 이렇게 많은 양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한식에는 참깨, 들깨, 두부, 청국장, 콩나물처럼 이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한 식품이 자연스럽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해외에서는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식물성 스테롤을 건강 보조제 형태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콩류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이 정말 우리 몸에 여러모로 좋은데요. 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식품들의 장점을 거의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용성 섬유질, 식물성 고단백질, 식물성 스테롤, 폴리페놀, 낮은 당지수라는 특성을 싹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혈관 보호작용을 하거든요.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는 콩이 거의 유일합니다. 실제로 콩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콩을 하루 약 130g 먹을 시에 약 5% 정도의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요. 또 혈압과 혈당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에서 당뇨병은 36%, 심혈관 사망 위험은 69%나 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루 콩류 섭취가 20g씩 증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 또한 7에서 8%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뱃살 나오신 분들에게는요, 이 최고의 음식이 콩인데요. 콩은 단백질이 많고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 먹고 나서도 이 다른 음식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즉, 포만감을 31%나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식욕 조절에 탁월한 게 바로 이 콩입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우리가 먹는 한식에는 콩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두부, 청국장, 된장, 콩밥, 콩나물 등 이 모두 건강에 좋으니까요, 즐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은 심혈관계 질환을 강력하게 예방해주는 것으로 임상 시험까지 거친 바로 그 식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는 여러 임상 연구들 때문이었는데요.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년간 엑스트라 버진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게 하고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심혈관계 질환 사건을 무려 31%나 줄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1세대 스타틴에 준하는 성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올리브나무 그 자체에 있습니다. 건조하고 자외선이 많은 지중해 환경에 사는 올리브나무는요, 수백 년에서 1000년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나무의 산화 손상이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걸 버티고 살려면 올리브나무 자체가 아주 많은 항산화제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하는데요. 그 성분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인데요. 그래서 이 폴리페놀을 올리브나무가 자체적으로 잎과 열매에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올리브나무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만들어내는데요. 무려 36종의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하나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음식은 이외에도 정말 많죠. 블루베리, 정향 등 너무너무 많은데요. 왜 꼭 올리브 오일일까요? 여기엔 흡수율의 비밀이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먹으면 폴리페놀이 약 1에서 12%가 흡수되는 데 비해서 올리브 오일을 마시면 최대 99%의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가 됩니다. 즉 올리브 오일은 이 흡수율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임상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음식들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 오일만 드시지 마시고요. 다양한 폴리페놀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식품, 즉 다크 초콜릿, 커피, 녹차, 블루베리 등도 다양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른 폴리페놀 식품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를 예로 들자면 블루베리 속 폴리페놀이 장까지 내려가서 활성물질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작은 페놀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이게 다시 흡수가 되거든요. 이 우회 경로 덕분에 블루베리도 혈압 감소, 혈관 내피 기능 개선, 인지보호 효과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난 성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마실 때 우리 목구멍이 따갑고 쓰린 맛이 있잖아요. 이것도 폴리페놀의 일종인 올레오칸탈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정말 놀라운 게요, 천연 항염제 효과를 보여서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자주 먹으면 저농도의 천연 항염제를 지속적으로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이것도 맨 처음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의 주요 요인을 방어해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다룬 아포비 검사를 이 다음 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LDL이 정상이더라도 아포비가 높으면 이 작고 위험한 LDL 입자가 많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을 100%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식탁에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호두 한 줌, 점심에 콩밥,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 이 정도면 약 하나의 효과를 식탁에서 만드는 일이 됩니다. 오늘은 내 혈관 건강을 지키는 6대 식품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장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엔 신장 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